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남성 질환, 요산, 퓨린, 치맥, 황제병, 여름, 극심한 통증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질환 통풍입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한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풍에 대해서는 참 많은 단어들이 이어지는데요. 우선 류마티스 내과와 통풍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어떤 질환인지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통풍이라는 거를 단어 자체를 의미를 살펴보면요. 네. 아플통, 바람풍. 즉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뜻인데요. 관절에 심한 염증하고 통증이 수반되는 병입니다. 네. 되게 원인은 이 병은 분명합니다. 요산염이라는 화학 물질이 과도하게 이제 만들어져서 관절에 쌓여서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 아닙니까? 네.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이미 이 병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이고 오래된 병이기도 합니다. 네. 대개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하나 보죠? 네, 되게 생기는 이유가 내과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절을 침범을 하고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기 때문에 네.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통풍이 흔한 질환인가요? 통풍은 흔한 질환입니다. 인구 100명에서 2명 정도로 비교적 근데 흔히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통풍이라는 게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 술과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술과 고기요. 예,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서구처럼 이제 변화하게 되면서 이런 변화된 식습관하고 또 나이가 이제 고령화됨에 따라서 그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산, 퓨린, 이 통풍을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들인데 어떤 연관들이 있는 건가요? 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생깁니다. 요산이 과다하면은 이게 서로 합쳐져서 덩어리처럼 요산 결절이라는 게 생깁니다. 요산 결절이요. 예, 요산 결절은 쉽게 설명하면은 유리 조각을 잘게 부숴놓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유리 조각들이 관절을 쿡쿡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왜 그렇다면 이런 요산이 생기느냐, 왜 늘어나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에는 요산을 잘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퓨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주로 고기, 술, 기름진 생선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 있죠. 네. 이런 음식을 자주 먹게 되고 또 술을 즐겨 먹게 되면 퓨린이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어서 몸에 계속 쌓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관절에 쌓이게 되면 관절염을 일으켜서 통풍이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네. 여름에 발병률이 높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예, 여름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저희들이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이 제대로 보충이 되지 않으면은 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몸에서 요산이 올라가게 되죠. 또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 보양식유라고 알려진 여러 음식들이 대부분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보양식들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삼계탕. 네. 하여튼 통풍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음식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통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요산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음식을 이제 그런 걸 드시니까요. 특히 네. 여름철에. 그렇다면 남성 질환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남성들에게 많은가요? 예, 통풍은 남성이 많이 생기는 병이고요. 예.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생기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요산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은 에스트로겐이 없죠. 여성이 그래서 더 적게 생기고 남성에 많이 생기는 거로 돼 있고요. 네.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기가 되면은 이런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통풍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 이후에 이제 발병률이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맥은 어떨까요? 특히 맥주에 대한 지적이 많던데 음주가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특히나 맥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술은 통풍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나쁜 원인입니다. 네. 뭐 포도주, 소주, 맥주 여러 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맥주가 통풍을 잘 일으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풍을 일종의 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술병이요. 예. 예, 그래서 실제 술만 이렇게 자제하셔도 통풍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치맥을 우리가 여름철에 많이 먹게 되는데 맥주만 하더라도 통풍을 올리는데 또 치킨이 그런 그 고기류가 네. 요산을 올려서 통풍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치맥 그러면은 더 이 통풍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맛있습니다만은 통풍 환자들은 치맥을 피해야겠습니다. 그럼 황제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황제병이라고 하는 거는 황제들이 잘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황제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유럽의 경우에도 황제들이 고기와 술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고기와 술. 예, 특히 예를 들어 이제 태양 왕으로 알려진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거의 그 고기와 술을 매일 드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통풍으로 많이 고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들이 많이 걸리는 병, 고기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걸리는 병, 통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통풍의 위험이 높다는 말은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요산이 소변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게 되면은 소변으로 요산이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통풍이 발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네, 통증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런 표현을 할까 싶거든요. 뭐라고 표현들을 하시나요? 통풍은 통증의 왕이다. 이렇게 제가 통증의 말씀드릴 왕. 수 있겠는데,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병 중에서 네. 가장 아픈 병이 통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 관절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바늘로 계속 쿡쿡쿡 찌르는 것 같이 또 불로 지지는 것 같은 통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아픈 건가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걸으면 더 아프고 아예 움직이질 못하게 되죠. 통증 때문에. 근데 우리 몸에 어디에 발생하길래 통증이 그렇게 심한 걸까요? 이런 요상 결절은 주로 침착되는 곳이 쌓이는 곳이 몸의 말단입니다. 주로 그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관절에 잘 생기고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말벌에 엄지발가락이 쏘인 것처럼 심하게 부어오르고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이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그런 기억으로서 머리에 각인돼 가지고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럴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엄지발가락에 심한 발적과 통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하군요. 주로 네, 작은 관절들에서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꼭 작은 관절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 발가락, 작은 관절에 주로 생기지만 발목, 무릎 등 큰 관절에도 생기고요. 네. 주로 상지보다는 하지 쪽에 관절에 잘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이 오래될 경우에, 만성화될 경우에는 루마티스 관절염처럼 여기저기 관절을 침범할 수 있고요. 발목, 발등, 무릎, 발뒤꿈치, 손목, 손가락 이렇게 여러 군데에 다발성으로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진단은 혈액 검사로 알게 되나요? 네, 혈액 검사에서 환자들의 대부분 3분의 2에서는 요산 수치가 높습니다. 요산 그래서 수치. 네, 그래서 요산이 피 검사에서 높으면 통풍을 의심하게 되고요. 네. 그렇지만 요산만 갖고는 진단하지는 않고 환자분들의 증상과 또 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예컨대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엄지발가락에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심하게 부었다. 그러면 이제 통풍성 관절염을 의심하게 되고, 이 경우에 저희들이 바늘을 관절에 꽂아가지고 물을 뽑습니다. 주사기로. 그래서 네. 그 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그 현미경 안에 보이는 그런 소변들이 유리 조각처럼 아주 날카롭게 생긴 요상결절이 이제 보일 경우 우리가 통풍으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통풍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급성으로도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통풍은 대부분 급성 형태로 옵니다. 대부분 급성으로요. 예, 그러나 그 일부 환자에서는 대개 이제 10년 이상 급성 통풍을 치료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만성화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증상이 없이 그냥 요산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 형태도 있습니다. 또 통풍으로 배뇨장애나 요로결석이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심장이나 뇌혈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다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통풍이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요산이 높으면은 통풍이 생긴다고 했고, 네. 통풍이 주로 관절 부위에 쌓여가지고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은 결국은 소변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요산이 소변에 있게 되면은 이것이 칼슘이라는 것과 합쳐져서 요로결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또 이 통풍 덩어리들이, 요산 덩어리들이 콩팥을 망가뜨리게 해서 만성 신장병도 일으킬 수 있고, 예. 이것이 혈관 구조도 망가뜨려서 고혈압, 심장병, 중풍, 당뇨병 이런 것도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통풍은 단순히 관절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온 몸을 침범할 수 있는 전신적인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까? 네, 대부분 통풍은 약을 꾸준히 드시면 거의 좋아지고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약물은 대개 요산을 낮추는 약이고 예. 염증을 낮추는 약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환자들은 거의 90% 이상에서 약만 잘 드시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재발을 막는 것이겠죠. 아무리 저희들이 약을 써도 계속 술을 드시거나 계속 고기를 드시면 통풍은 계속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 관리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동반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도 통풍을 재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반 질환 관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드셔야 되는 건가요?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요. 네. 대개 통풍이 한 번 생기는 경우에는 몇 개월 치료하고 치료를 중단합니다. 관찰만 하죠. 네. 이 경우에는 생활습관 관리, 다시 말해서 술을 끊고 음식을 조심하면 재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3번 이상 통풍이 생기거나 요산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밖에서도 덩어리처럼 보일 때, 이때는 꾸준히 약을 드셔야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재발을 막고 아까 말씀드린 요산 덩어리로 인해서 중풍이나 심장병과 같은 위험성이 높을 때는 일부 환자이긴 하지만은 거의 평생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은너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혜원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통풍도 가족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검진해서 요산 수치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도 하던데요.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잘 안 먹어도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통풍의 위험이 있다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통풍이 재발도 심해서 한 번 고생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2, 3년에 한 번씩은 통풍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통풍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데 정말 그런지도 알고 싶고요. 통풍도 위험 신호라는 게 있는 건가요? 초기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통풍의 가족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가족력의 위험이 높은가요? 생활 습관에 있어서 통풍의 위험 요인이 없어도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통풍 환자의
10명 중에 한두 명에서는 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통풍 환자 가족 중에는 통풍이 많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통풍과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말씀드린 당뇨병, 중풍, 심장병도 역시 이 통풍 환자들 가족 중에 많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 우리 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발 위험도 높은가요? 통풍 발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심한 통풍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통풍 발작이라고 통풍 하는데요. 발작. 예. 네, 얼마나 심하면 발작이라고 하겠습니까? 통풍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3분의 2에서 1년 이내에 재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아주 높은 병이고요. 예. 그래서 통풍이 이제 생길 경우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치료를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고 의사의 관리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꾸준히 약물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통풍을 예방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도움이 될까요? 네, 물을 마시면 요산이 소변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예. 결국은 몸속에 요산이 떨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통풍을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당,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청량 음료는 네. 오히려 요산을 높입니다. 오히려요. 통풍을 청량음료는. 그래서 통풍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 청량 음료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맹물을 드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커피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말도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커피를 마시면 요산이 소변으로 많이 나가게 돼서 예. 통풍 발생 위험도를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휘핑 크림이라든지 설탕이 많이 든 커피는 네. 오히려 요산을 높이니까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드신다면 블랙 커피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풍에 위험 신호가 있는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위험 신호나 초기 증상이 있는 건가요? 아주 초기에는 통풍이 잘 생기는 관절, 예를 들어 엄지발가락 관절이 가끔씩 쿡쿡 쑤시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쿡 쑤시거나 하군요. 예, 통풍 발작처럼 폭발적으로 이게 염증이 심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네. 술을 먹고 난 다음 날이라든지 걷기 운동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엄지발가락이 쿡쿡 쑤시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 우리가 되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것이 통풍의 어떤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런 그런 위험 신호,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통풍 발작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위험 신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가요? 통풍은 통증의 왕이다. 통증. 세상에서 제일 아픈 아, 그런 병이다.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분들은 그 통증에 대한 공포 때문에 머리에 그것이 남아서 네. 그 약을 조절하고 끊자고 그럴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를 두려움이 많이 제가 상당하군요. 겪습니다. 통증 네. 때문에. 그리고 통풍 발작이 생기게 되면 꼼짝을 못 하십니다. 네. 너무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걷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힘들다가도 좋아지시면 또 약을 안 먹고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통풍 덩어리가 결국은 관절을 이렇게 변형을 일으켜서 보행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이것이 피부의 그 덩어리처럼 암덩어리처럼 통풍 덩어리가 튀어나와서 이 튀어나온 부위에 통증이 생긴 거나 균이 글로 들어가서 염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예. 발가락 부분에서 주로 잘 발생한다면 걷기에도 불편이 클 텐데요. 지팡이를 짚게 되나요? 예, 이게 만성화돼서 변형이 온 경우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이 보행에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실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양왕 루이 14세도 통풍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 요산 수치를 좀 잘 살펴봐야 될까요? 초기 치료를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초기에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 그런 분들, 가족력. 특히 그 집안에
당뇨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사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병원에 가셔서 네. 내 몸에 요산이 높은가라는 걸 한번 측정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더욱더 통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예. 일단 뭐 혈액 검사로 간단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느 병원에 가든지 요산은 간단한 검사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장 가까운 인근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풍 환자들이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술을 끊는 겁니다. 술을 술을 끊는 거. 드시는 한 통풍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한 요산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 특히 고기 종류는 피하고 네. 두부나 콩이나 유제품, 우유 같은 거로 단백질을 대체해야겠습니다. 또 통풍 환자에서 흔히 수반되는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들도 통풍 재발을 높일 수 있고 네. 동시에 이런 병으로 합병증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동반된 병도 적절히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